네, 반갑습니다. 무지경건강 박쌤입니다. 아, 행복한 한 주일이었는가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확진자가 1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10만 명이 넘어갔고, 뭐 다음 달 중순쯤에 하루에 20만 명 정도, 23만 명 정도 나오면서 유지되다가 이제 뭐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기사가 또 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부스터샷도 6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진자의 90%가 다 접종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의 무용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신문에 기사화했는데, 음, 이럴 때일수록 개인 면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면역 중에서도 이런 감기 바이러스들, 코로나나 그다음에 레트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면역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많이 유행어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 되고 또 따뜻한 차 종류를 조금 자주 마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물을 좀 데펴서 따뜻한 물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먹는 게 음용하는 게 가장 좋은 면역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외출했다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면은 일단 개인 면역에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호르몬 책의 거의 마무리 단계. 그러면 그 호르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어, 영위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입니다.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인데 어, 네고로 히데유키라는 사람이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하버드 대학 의학부, 파리 대학 의학부, 브루셀 자유대학 의학부, 밀라노 대학에서 개공 교수를 지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버드 대 의학부를 졸업을 한 거죠. 의사란 얘기예요. 의사. 음. 그래서 뭐 도쿄 의료치과대학원 학부의 임상 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다음에 전문 분야인 내과학, 신장병학, 순환기병학, 뇌분비학, 안티에이징 의학, 장수유전자, 식이유전자, 수면의학, 유전자 치료, 쥐단백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최첨단 연구를 진두지휘하며 국제적으로 활약 중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현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호르몬 밸런스. 그래서 제목 자체도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호르몬 밸런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책도 한 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으로 이번 주 하고 이게 좀 조금 디테일하게 해드리면은 뭐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할 건데 어쨌든 간에 호르몬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몸을 조종하기 때문인데, 그럼 어떻게 이제 또 조금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글 들어가는 게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몸의 한 기관에서 합성 분비되어 체액, 혈액을 타고 몸속을 순환하며 여러 기관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예, 특정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타고요? 체액이나 혈액을 타고 특히 혈액을 타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돼야 호르몬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 호르몬은 100종이 넘는다. 대표적으로 뇌의 송가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멜라토닌이,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신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된다. 이렇게 분비되는 거예요. 100종류가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의해 젊음과 건강이 유지되는데 호르몬의 기능은 20세를 기점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서서히 저하된다. 지나치게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거나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최신 연구들을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 들은 TV에도 많이 나온 박용우 박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비만도 호르몬이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비만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호르몬을 조정해주는 다이어트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작동시키는 게 뭐다?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20대를 기점으로 점점 쇠퇴한답니다. 근데 25세까지 크는 게 있죠. 우리 전뇌는 25세까지 큽니다. 그래서 사실 25세 이전에 내린 판단들은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천재라고 하는 아이들조차도 5, 60대의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순간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삶의 경험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호르몬 작용들, 그 다음에 다 성장하지 않은 이런 것들, 뇌의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탑재된 체내시계가 있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 하루 24시간 주기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런 매일의 자연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생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이 체내시계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체내시계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체내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요.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작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내시계에서 배고프다는 신호가 오게 되면 우리는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체내시계에서 신호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세 때를 정해놓고 그 때에 맞춰서 먹는 거죠.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걔네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12시에 점심밥 먹고 저녁 7시경에 저녁밥 먹고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배고프면 사냥해서 먹는 거죠. 그게 체내식에 따라 작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내시계가 있듯이 7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전부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체내시계에 따라 활약하도록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낮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르몬이 밤은 낮 동안의 혹사로 피로해진 몸과 상처 입은 세포의 회복을 위한 호르몬이 활약하는 귀중한 시간대다. 체내시계가 혼란에 빠져 호르몬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전신의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젊음과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제 시작하는 글이지만 이 얘기는 어쩌면 결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밤이 되면 우리는 피로해진 몸과 상처 입은 세포를 회복하기 위해서 쉬어줘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이라든지 그나마 요즘은 좀 다행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술집이나 이런 데가 9시면 문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1시, 2시 돼야 잠을 사실 그때까지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무너지고 체내시계가 다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아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늙어 오는 거고요. 슬픈 일이죠.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내시계의 시간표에 따라 수면 중에는 전신세포의 회복을 위한 도구인 호르몬이 증가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도 잘 때가 되면 자거든요. 사자뿐이 아니죠. 사자야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니까 지가 자고 싶으면 잘 수 있다 치지만 초식 동물들조차도 때가 되면 잠을 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위가 된 부교감 신경이 모세혈관을 이완시켜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이 포함된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흘러갈 수 있게 공급로를 만든다. 도구와 공급로가 준비되면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시간, 즉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사실은. 스마트폰도 있고 수면등이라고 해놓지만 사실은 수면을 할 때는 불빛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아예 다 차단을 하고 주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깨졌고요. 또 우리 집은 불 껐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앞동에서 켜놓은 불들이라든지 요즘은 또 아파트들 위에 갱쟁이가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켜놓은 불빛들 굉장히 밝은 것들 이제 밤새 켜져 있는 것들 또 뭐 가로등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그래서 아파오는 거고요. 9페이지에 호르몬은 모든 생명 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뇌의 시상하부가 정보를 수집하고 뇌하수체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뇌하수체는 각각의 내분비 기관에 호르몬을 만들라고 명령한다. 사령탑인 시상하부는 밤낮으로 몸을 순환하는 호르몬 분비의 증감에 대해서도 지시한다. 근데 이게 무엇로 인해서 조절을 하느냐? 일조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햇빛을 많이 못 보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고. 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태양 에너지빛을 바꾸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빛을 전자로 바꿔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못 쬐서 결국 세로토닌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늘어나고 뭐 단순히 그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호르몬이 활발하면 절대 늙지 않는다. 되게 좋죠. 그죠? 2장 인생이 즐거운 만큼 호르몬도 늘어난다. 3장 줄어드는 호르몬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4장 호르몬을 내 편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하진 않을 거지만 조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 들어가면 2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르몬이 건강과 젊음을 좌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젊음을 그나마 젊음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갈 수는 없지만 왜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해야 되냐면 평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살기 싫어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 미국의 그 버커 해셔웨이 회사의 그 같은 공동 창업자인 멍거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면 98세인데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8세예요. 98세.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제 60대들이 자리 양보해달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리 양보를 받으려면 최소한 75세 이상이 돼야 젊은 사람한테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WHO에서도 75세까지는 그냥 중년이라고만 표현을 하죠. 75세 이상부터 뭐라고요? 노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르몬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서포터다. 하지만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려운 개념은 차치하고 일단 몸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만 기억해두자. 간단하지만 이것이 핵심이다.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그럼 왜 제어를 할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죠. 네. 호르몬은 자율신경과 함께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2대 기구 중 하나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움직이고 회복시키며 체내 환경의 항상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항상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라는 얘기예요. 또 정신적 스트레스, 외상, 감염 등에 대한 생체 방어 반응에도 관여하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한다. 그 외에도 에너지 대사, 몸의 발육, 생식 기능의 유지 등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것이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럼 호르몬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일반적인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단백질이에요. 성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저녁 때 고기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죠. 고기 맞습니다. 대신 100% 살코기만 드십시오. 그게 단백질입니다. 삼겹살, 오겹살 이런 거 말고요. 100% 살코기만 드세요. 거기서 단백질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 안 드실 거예요. 23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다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키 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 키 크려면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수면 중에 더 많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뼈가 굵어지고 근육이 붙고 키가 자란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렇다면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은 성장 호르몬을 무시해도 좋을까? 정답은 노다.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도 중요하다. 세포를 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장 호르몬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도 자라고요. 세포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성장 호르몬이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느냐? 그런 기준은 없어요. 물론 없는 건 아닌데 모든 과학자들이 수면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은 최소한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자야 된다 그래서 평균 8시간 정도는 자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개인에 따라 9시간,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뭐 조금 덜 자도 되지만 미니멈 사람이라면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는 자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는 잠만 잘 자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그에 따른 병원체,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 등의 퇴치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활동하는 게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이요. 멜라토닌은 여러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질 좋은 수면이다. 네, 질 좋은 수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잠을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인간은 먹는 것보다 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먹기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싸질 못하니까 병이 생기고 활동은 많은데 잠을 자지 못하니까 아파오는 거거든요. 충분한 잠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26페이지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프리레디칼은 점점 증가한다. 프리레디칼은 노화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질병이 이 프리레디칼과 관련되어 있다. 암,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신부전, 위궤양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는데 그런 프리레디칼에도 천적이 있다. 바로 멜라토닌이다. 잘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멜라토닌이야. 멜라토닌은 프리라디칼을 발견하는 즉시 달라붙어 무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노화의 주 원인으로 악명 높은 프리라디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덧붙여 멜라토닌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잠을 좀 주무십시오. 호르몬에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내분비성을 가진 물질이다. 내분비성이라는 내 몸 안에서 만들어서 돌린다라는 얘기예요. 또 둘째 호르몬은 혈액 등의 체액을 통해 각 곳으로 분배된다. 배분되는 거죠. 피를 통하거나 체액을 통해서요. 셋째 체내에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스위치 즉 수용체가 있다. 갑상샘에서는 갑상샘이 나와서 그게 에너지 대사를 일으키고 할 때 그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넷째, 표적세포 유전자의 움직임을 컨트롤한다. 그 얘기고요. 5번째, 자가분비성이다. 다소 예외적인 경우지만 분비되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용하거나 분비된 세포의 바로 옆 세포에서 작용하면서 생리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잠도 자야 되지만 혈액과 체액을 타고 가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또 호르몬은 혼자 활동하지 않는답니다. 31페이지에 호르몬은 혈액을 사이에 두고 운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진다. 몸을 혹사하거나 심신의 과부하가 걸리는 생활이 계속되면 당연히 호르몬의 흐름이 무너지고 호르몬 동료 간의 연계 플레이가 무너진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3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를 먹을수록 차츰 이유를 알 수 없는 컨디션 난조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 상처 입은 세포를 충분히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이를 먹으면 깊은 잠을 숙면을 못 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찍 주무시지만 일찍 깨버리시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시거나 또 중간에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면서 충분한 잠을 못 자니까 멜라토닌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시달리는 것이죠.
성장 호르몬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 나이 먹었다고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상처 입은 세포를 보수하고 신진대사를 돕는 등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내장과 기관을 만들고 복원하고요. 새로운 피부를 만들고요. 근육을 만들고 복원하고 증강하고요. 뼈를 만들고 복원하고 증강하고요. 면역력을 강화하고 뇌와 시력의 활동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게 성장 호르몬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호르몬의 힘이 떨어지는 거고 호르몬의 힘이 떨어지니까 수면의 질이 또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인데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냐면 이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 때문과 이제 바소프레신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항이뇨도 있지만 끈끈한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도 바소프레신입니다. 공감하고 하는 것들. 이 호르몬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연령까지는 충분히 분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는 상당히 저하된다. 그 결과 이뇨작용을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자주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수면 자체도 얕아진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악순환이죠. 성인의 경우 이미 감소한 성장 호르몬을 수면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슬프죠? 하지만 이 수면 위에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있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당한 공복감. 너무 배불리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운동.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밤량을 먹는 걸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되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스트레스 없는 삶이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30대 이상이 되면 걷는 운동이 가장 적당한 겁니다. 특히 나이 먹을수록요. 그래서 그러면 적당한 공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식은 삼가할 것,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식사할 것,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식사할 것은 별로 그렇게 반대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자가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 먹지 않거든요. 모든 자연계의 동물들은 정해놓고 먹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이렇게 하루 세 끼 딱 정해놓고 먹거든요. 이게 산업화 시대 때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이 다 옳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인류가 발전한 것은 왜 그러지라고 의문을 던졌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세 끼를 먹어야 되지?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39페이지에는 멜라토닌은 몸의 재생 공장을 서포트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멜라토닌이. 멜라토닌의 역할은 질 좋은 수면을 유도하고요.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프리레디칼의 제거를 하고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하로 줄이진 않아요. 내 몸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멜라토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좋든 나쁘든 빛에 몹시 민감하다는 점이다. 멜라토닌의 감소를 막는 대표적인 방법은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세로토닌 수치만큼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거예요. 남은 건 멜라토닌이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식물이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식물뿐이 아니고 동물도 다 멸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공룡이 다 죽은 것도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그 흙먼지 구름들이 전부 지구 대기권에 에워서서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게 지금 정설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러기가 되게 어렵죠. 멜라토닌에 의해 인체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자연스레 졸음이 온다. 또 멜라토닌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또 흉선을 자극하여 T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멜라토닌이다. 면역의 총사령관, 흉선에서 생산되는 T헬퍼 세포, 얘를 조종해 주는 것도 멜라토닌이라는 얘기예요. 참, 그런데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46페이지에 보면 여성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살찌지 않으려면 밤에 자야 한다. 코르티솔은 앞서 말한 수면 리듬에 비추어 보면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렘 수면 시에 분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아침에 딱 기상했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며 저녁이 되면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각성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코르티솔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으며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 또 지방의 연소 작용을 하므로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이상적인 수면을 통해 코르티솔이 적당히 증가하면 자는 동안 건강하고 살찌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몸은 스스로 조절해 준다는 얘기예요. 코르티솔의 또 다른 이름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몸을 지키기에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지나치게 분비되면 혈당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도 안 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노화는 세월이 아니라 생활습관이 만든다. 그래서 생활습관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적으로 치료하는 디펙 초프라 같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지 원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독일의 자연치유학자 안드레아츠 모리츠 박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이 먹으니까 아프고 나이 먹으니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침 햇볕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라고 돼 있어.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멜라토닌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둘 중 하나가 불충분하면 건강과 활력을 잃게 된다. 세로토닌의 재료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으므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 호르몬은 단백질로 만듭니다. 트립토판. 트립토판은 수면을 또 유도하죠. 그래서 굉장히 햇볕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이제 노화의 주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되게 슬픈 거예요. 뭐 슬프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게 어쩌면 이제 호르몬의 조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면 아까 뭐요? 공복감을 느끼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61페이지에 보게 되면 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이미 기아 상태에 놓인 적이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기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유전자에 여러 호르몬을 새겨 넣었지만 혈당치를 낮출 필요는 낮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혈당치를 막 끌어올리는 호르몬은 있어도 끌어내리는 호르몬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인슐린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여기 기아 상태, 먹을 게 너무 먹는 걸 찾기가 힘들었던 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혈당치를 끌어내릴 호르몬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당뇨나 이런 것들이 넘쳐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62페이지에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이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한 종류밖에 없으므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거나 인슐린 자체가 고갈되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당뇨병은 전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을 침식하여 노화를 진행하며 때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병이다. 또한 인슐린 자체에 노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인슐린이 발생하지 않는 생활습관이 노화를 발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굳이 꼭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할까? 많이 먹어야 할까? 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남성 호르몬과 리더십의 관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뭐 별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 리더십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68페이지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다. 갱년기는 다 겪는 겁니다. 여성만 갱년기 겪는 거 아니고요. 또 71페이지에 되게 좋은 얘기가 있는데 깊은 잠은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갱년기 장애의 배경을 찾아보면 결국 수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식사, 운동 외에 수면의 질의 향상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당면하기 쉬운 생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면이 깨지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동맥경화도 안 생기는데 수면이 깨지면서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프리 라디칼을 방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74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7시간 잠을 잔다라고 돼 있어요.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 못 드는 밤의 원인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블루라이트 계열의 강한 빛이 나온다. 그 강한 빛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어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체내 시계가 뒤쳐져 리듬이 어긋난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멜라토닌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제 안 끝난 건데 이제 뒤에는 그렇게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음 주면 이거 끝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빛을 철저히 차단하고 가능하면 스마트폰도 멀리 두시거나 아니면 거실에 놔두고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안 갖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요즘 대부분 노트북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데스크탑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노트북도 우리 수면 방에서는 모두 퇴출시켜서 좀 건강하고 수면 질을 높여서 좀 더 건강이 유지되고 젊음이 유지되는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